오션 주제는요. 국군의 날 주간 특집 군인이 이렇게 잘생길 일이야? 입니다. 잘생긴 거는 뭔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잘생겼다고?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 규칙이 저희한테도 적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부의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 주제는요. 국군의 날 주간 특집 군인이 이렇게 잘생길 일이야? 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군인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인정. 정말 희한한 게요. 연령과 상관없이 이 소방관, 경찰, 군인은 왜 아저씨가 뒤에 꼭 붙는지 모르겠어요. 종길 씨도 군인 시절에 아저씨로 좀 많이 불렸죠? 아저씨, 그쵸, 아저씨. 네, 아줌마. 그게 그러니까 21살 때 같거든요. 21살 때 맨 처음에 진짜 어리다. 네,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으면 좀 황당한데 휴가를 나오면 꼭 이제 꼬마들이 그렇게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저 아저씨, 군인 아저씨 맞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붙어버린 것 같아요. 군인하고 아저씨라는 게. 그래서 뭔가 아재스러울 것 같은 이미지인데 잘생기면 완전 후광도 보이고 달라 보이는 그런 직업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배우가 진짜 군인이었으면 이 부대 앞에 제가 1번으로 일단 진을 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톰 아저씨,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 하면 최근까지 백전노장 해군으로 아주 핫했던 배우죠. 정말요. 정말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재밌게 봤었던 영화가 진짜로 탑건 매버릭이에요. 네. Call came in with impeccable timing, right as I was driving here to ground your ass once and for all. For reasons known only to the Almighty and your guardian angel, you've been called back to Top Gun. 해군 전투기를 보는 이 전설적인 파일럿 매버릭이 자신이 졸업한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탁이 돼서 최강의 파일럿 제자들을 양성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저는 이 영화 진짜 지금까지 나왔었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체험형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어떻게 봤어요? 기술이 훨씬 발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펼쳐지는 막 액션씬이나 이런 고공 액션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확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61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61살. 꽃미모를 자랑하잖아요. 네. 이런 매버릭의 꽃미모가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35년 전의 모습입니다.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영화 탑건인데요. The best driver in Israel from each class has his name on it. And they have the option to come back here to be Top Gun instructors. You think your name's going to be on that plaque? Yes, sir. That's pretty arrogant, considering the company you're in. Yes, sir.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톰 크루즈가 잘생긴 거는 뭔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탑건 1을 보면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잘생겼다고? 그 당시에 이 정도 외모였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 그리고 교과서적인 루틴을 따르지 않는 이 주인공 매버릭의 천재적인 비행술, 그리고 사랑, 동료의 죽음과 극복이라는 서사 전개로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탑건 1이 아닌가 싶은데요. Ghost is dead. I know. He was my responsibility. First one dies, you die too. But there will be others. You gotta let them go. 거기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이 영화에 다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투기, 항공점퍼랑 가죽 자켓도 당시에 이 영화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탑건 영화 덕분에 당시에 해군 비행대 응모자가 500%나 증가를 했대요. 근데 진짜 과장이 아닌 게요. 이 영화를 보면 저라도 만약에 그 시대에 제가 군입대를 지원할 수 있는 나이였다. 이러면 공군이나 아니면 해군에 이렇게 조종기를 조종하는 이런 병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필수 아니고 자원 입대인데 괜찮을까? 말이라도 이렇게 해보는 거죠. 다시 안 가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에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가슴 뛰는 명장면이 많은데요. 이제는 유명한 그 탑건 OST로 시작하는 오프닝 장면. 이거
매버릭이 이륙하는 전투기 옆에서 바이크를 막 모는 장면이 나올 때 막 설레더라고요. 또 하늘에서 펼쳐진 공중비행 장면. 이건 저뿐만 아니라 영화 팬들 사이에서 아마 역대급 명장면으로 손을 꼽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액션이요. 전부 CG 없이 완성했다는 건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의 제작 여건에서 또 확인해보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사실 톰 크루즈가 이 원에서도 그렇지만 투에서도 본인이 직접 이 비행기를 전투기를 몰았었잖아요. 이거는 이 출연료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 배우들에게는 내가 잘못되면 영화 자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도전하기 힘들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톰 크루즈는 정말로 모든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액션을 직접 하는 걸 보고 전 좀 감동을 받은 맞아요. 부분이기도 해요. 이 탑건과 속편을 잇는 설정들도 많잖아요. 일단 탑건 매버릭에서 젊은 교육생들이 마치 막 럭비를 하는 듯한 그 장면, 바닷가에서. 이 1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Let's go! Okay, I said. 근데 이 모습을 탑건 매버릭에서는 비치 럭비로 연결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두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톰 크루즈가 선글라스를 손가락으로 쓱 올리거든요. 26살 때의 톰 크루즈 모습과 61살, 이제 환갑의 톰 크루즈의 모습이 똑같은 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있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톰 크루즈는 탑건뿐만 아니라 은근히 군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배우인데요. 그중 아주 독특한 슈트를 입고 외계인들을 물리치는 전쟁 군인으로 나온 영화가 있죠. 엣지 오브 투모로우입니다. 맞아요. 주인공 빌 케이지가 외계 종족 미믹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이 타임루프에 걸려서 매일 같은 전쟁을 반복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제복발이 정말 열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설레는 제복핏 명장면이 있습니다. 네.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되고 케이지가 리타를 찾아가는데 이때 모자까지 딱 착장을 해서 완벽한 제복 차림을 갖추거든요. 그 뒤태부터 또 모자를 벗으며 리타에게 다가가는 모습, 특유의 그 스윗한 미소 아시죠? 네. 칙 웃는. 아, What do you want? 하지만 정아 씨가 그 반했던 그 제복핏은 아주 잠깐이고요. 이 톰 크루즈가 영화에서 제복보다 더 많이 입은 옷은 바로 액션씬마다 입어야 했던 엑소 슈트. 이 CG가 아니라 실제 제작을 해서 입은 건데요. 슈트 무게만 40kg에 달하고 장비까지 추가하면 6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렇게 액션까지 했다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종길 씨는 혹시 좀 기억나는 장면 있어요? 톰 크루즈가 이게 성룡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장면인데요. 그 극중 케이지가 이 대열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주행 중인 트럭 밑으로 몸을 옆으로 굴려서 빠져나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 왜 톰 크루즈를 할리우드의 성룡이라 부르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앞에 한 번 타이밍이 삐끗해서 못 빠져나오고 죽어버리는 건 이 영화의 또 하나의 킬링 포인트죠. 톰 크루즈가 이래도 저래도 잘생긴 군인 아저씨였다면 이번 배우는 정말 시대를 넘나든 잘생긴 군인 아저씨입니다. 브래드 피트인데요. 이 브래드 피트 얼굴 덕분에 아주 재밌었던 영화 퓨리입니다. You cock. Why didn't you take the shot? He was just a kid. I'm sorry. Look! That's your fault. That's your fault. Next German you see with a weapon, you rake the dog shit out of him. I don't care if it's a baby with a butter knife in one hand and mama's titty in the other. You chop him off! Sergeant! 일단요, 일반적으로 전쟁 영화가 취하고 있는 보병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육중한 탱크끼리의 전쟁인 전차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무거운 느낌, 빵빵, 박진감 있고 사실적이고 전차 안과 밖의 상황을 모두 담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차별점이었습니다.
Oh, I see our dead bodies. How do you know they're dead? Are you a doctor? Hit them! But they're dead. Why would I shoot them if they're already dead? So they don't stand up and shoot us in the house! Get them! Turn your goddamn intercom off, you got a ball like that. 그리고 전쟁 장면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데요. 탱크를 때리고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이나 철판을 맞고 튕겨나가는 모습, 땅에 맞은 포탄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모습 등은 마치 실제 전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었죠. 네, 극중 워데디는 이 전쟁 영웅이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략가이자 리더로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내내 중심축을 담당한 브래드 피트의 굉장히 그 자신감 뿜뿜, 아주 자신감 넘치는 연기 덕분에 134분이라는 긴 이 러닝 타임이 지루하지 않게 지나갑니다. Try and teach you something. He kills you or you kill him. Simple math. You or him. Pick. 사실 이 영화요, 브래드 피트가 직접 제작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브래드 피트 제작 영화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노예 12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 같은 아주 선량한 인물. 그리고 월드워즈에서는 완벽한 피지컬에 이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으로,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리고 퓨리에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멋있게 나오는 영화를 내가 만들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럼 그 대표적인 장면 뭐가 있을까요, 이 영화의 대표적인 장면? 너무 많은데 셔먼 탱크와 타이거 탱크의 전투 씬이 기억이 납니다. 탱크 퓨리를 이끌고 적진으로 향하던 워데디와 그의 부대는 이 독일군의 타이거 탱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주 위협적인 이 타이거 탱크의 전투력에 아군들의 이 탱크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때 워데디는 이 남다른 전략과 전술로 위기의 순간에서 독일군 타이거 탱크의 약점을 공략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Bible, stand by. I'll call the shot. Roger, Roger! Bible, steady. Steady. Now, for one! 이번에는 무려 약 3,200년 전으로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벌어진 트로이 전쟁에서 이 브래드 피트가 압도적인 무력 전사로 등장하는 영화 트로이입니다. Let's settle this war in the old manner. Your best fighter against my best. Agrius! Achilles! King Agamemnon sent me. He I'll needs speak to your king in the morning. But my lord, it is morning. Perhaps we should have our war tomorrow when you're better rested. 이 작품에서 브래드 피트가 맡은 배역은 아킬레우스인데요. 이 영화의 원작인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는 최고의 장수이자 승리의 남신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 브래드 피트가 그 묘사대로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죠.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저는 남자 어떤 사람에게 섹시하다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고 처음으로 느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남자가 이제 긴 머리 찰랑찰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이게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요. 투구와 갑옷으로 아무리 가려봐도 이 화려한 본체가 빛을 막 뿜뿜하더라고요. Is there no one else? 최강 전사이자 최강 비주얼이 빛나는 지점은 다채로운 액션씬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해변 전투에서 춤을 추듯 유연한 움직임으로 이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을 검과 방패만으로 제압을 하는데요. 정말 일당백이란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죠. 한 채 오차도 없이 수십 명의 상대를 저 세상에 보내고 숨을 돌리면서 투구를 싹 벗는데요. 여기서 찐 남자의 향기, 수컷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장면은요. 이 죽은 사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혈혈단신 적진을 찾아가 이 헵토르의 결투를 신청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정말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요. 두 배우 모두 혼신의 연기를 펼쳐서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 완성이 됐죠. 참고로
이 장면 대역 없이 전부 배우들이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하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브래드 피트와 에릭 바나가 이 촬영 전에 일종의 그 신사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액션씬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터치가 또 나올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가벼운 타격은 $50, 50달러. 좀 강한 타격은 $100를 서로에게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브래드 피트가 에릭 바나에게 총 $750를 지불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 규칙이 저희한테도 적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요? 보통 이제 정아 씨가 이렇게 잘생긴 배우들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흥분할 만한 뭐 얘기들이 나온다. 이러면 제 이 오른쪽 팔 부분을 살짝 터치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 이렇게. 요거 $50씩 해가지고 부업으로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 죄송한데 지금 환율 너무 올라가지고 좀 곤란해. 출연료를 다 주고 가는 수가 있어. 할리우드에만 잘생긴 군인 역의 배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믿음직스럽고 잘생긴 배우가 있죠. 국적을 넘나드는 잘생긴 군인, 하관부터 믿음직한 배우 이병헌 씨입니다. 이병헌 씨 군인 역할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공동경비구역 JSA. 맞습니다.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빨갱이 놈들이 납치해놓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려 한 거. 우리 수혁이 포상휴가 좀 보내주게 빨리 좀 끝냅시다. 대단한 놈이야 이놈. 두 마리나 사살하다니 아주. 공동경비구역 JSA는요, 남북 병사 총격 사건의 진실을 풀어가는 추리극 형식을 띈 영화예요. 그 안에서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과 분단의 이 아픈 현실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늘 잘생긴 북한군 역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드물게도 이 북한군보다 남한군이 어리고 잘생긴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진짜 잘 없어. 그럼 송강호 배우가 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여자친구를 자랑하거나 또 나만의 초코파이를 먹어보는 북한 병사, 그리고 총알로 공기놀이를 하거나 때론 김광석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애틋한 정을 쌓아가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형은 누구 없이요? 에이, 좀 보여달라요. 요즘이야 뭐 이런 남북 간의 우정을 쌓는 영화가 많이 나와서 뭐 그렇게 막 설레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판타지에 가까운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보니까 또 한 번 막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 하마터면 박찬욱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의 손에서 탄생했을 수도 있는 작품이었어요. 이 영화가 박찬욱 감독이 이렇게 거장이 아닐 때 약간 저도 영화 좀 찍고 싶은데요 라고 할 때 연출한 작품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당시 이 제작사에서 박찬욱 감독이 가져온 시나리오를 다 깠대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나 이렇게 갈 수 없는데? 라는 생각에 역으로 물어봤대요. 그럼 혹시 써놓은 각본이나 뭐 가지고 있는 원작 없냐? 그럼 내가 그걸 연출을 하겠다라고 딜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침 박상현 작가가 쓴 DMZ를 각색한 공동경비구역 JSA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운명적으로 만난 작품이었죠. 와, 정말 하마터면 박찬욱표 공동경비구역 JSA를 저희가 못 볼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까였던 영화는 어떤 거였어요? 그게 더 놀라워. 복수는 나의 것이랑 박쥐.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와, 정말 둘 다 아주 대박 작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시대를 정말 앞서간 작품이지. 그만큼 박찬욱 감독에게 이 공동경비구역 JSA는 남다른 애착이 가는 작품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물으니까 북한 초소에서의 클라이맥스 총격신과 판문점에서의 대질신문 장면을 꼽았습니다. 저도 다시 꼽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시 보니까 정말 긴장감이 최고조를 찍더라고요. 뭡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한 명의 남한 병사입니다. 지금 혼수 상태라서 여긴 나올 수 없었죠.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갖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성식 일병은 신문 중에 거짓말 탐지 얘기가 나오자 겁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투신해버렸습니다. 이건 자백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이 사건의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을... 우린 장서령 얘기 듣자고 여기 모인 게 아니오.
그리고 이 장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20년 영화사에서 가장 멋진 이 마지막 장면을 보여준 작품이다라고 공언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영화 궁금하시면 마지막 장면 꼭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순진무구한 남한 병사로 나온 이병헌 씨가 영화 백두산에서는 북한군으로 또다시 변신을 하죠.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한반도를 집어삼킬 수 있는 초유의 재난,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기 위해서 남과 북의 인물들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의 재난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이병헌 씨는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기 위한 작전에 결정적 정보를 준 인물 리준평을 연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리준평의 이 첫 등장 씬을 보고 살짝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 일단 스파이 노릇을 하다가 걸려서 황해도 지역 수용소에 수감이 돼 있는 설정이잖아요. 네. 딱 화면에 나오는데 그 특유의 잘생김이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지꼴로 네. 등장을 하죠. 아, 나 확실히 바깥 공기가 다르구만. 나 샤워 좀 해야 쓰겠는데. 장발에 수염이 막 아주 멋대로 자란 상태에서 전라도 목포 사투리까지 쓰니까 순간 이 내부자들의 안상구를 보는 느낌도 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샤워하고 면도하니까 잘생긴 본체가 금세 빛을 보더라고요. 역시나 이게 잘생겨도 꾸미기 나름인 것 같아. 이 영화는 제작 당시부터 톱스타 이병헌이랑 하정우가 호흡을 맞춘 작품이라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두 배우의 케미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처음 딱 든 생각이 와, 호흡 되게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말 줄이기를 소재로 시답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이 티키타카가 좀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 저는 미드만 봐서 잘 몰라요. 미두만은 또 뭐이가? 아, 그 미국 드라마를 줄여서 미드라 그래요. 하여간 남조선화 새끼들은 별걸 다 줄이고 발광이구만. 그건 별다 줄. 아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병헌 배우가 가장 멋있게 보였던 장면도 하정우 씨와 함께 연기했던 대목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사실 네 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그러니까 가서 직접 확인하라. 하지 말고 빨리 열어. 이거.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도 돼. 넌 가서 아버지 알아. 오늘의 최고다 오션, 군인이 이렇게 잘생길 일이야를 주제로 훈훈한 국군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잘생긴 애 옆에 잘생긴 애 옆에 잘생긴 애 미모로 나라를 구한다.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오션.